안녕하세요. 작가 김시연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의 독서를 결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 책이에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 첫 번째는요. 2030 축의 전환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알라딘 서점에서 발견을 하고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꽤 오랫동안 읽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치해두는 동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꼭 읽어야겠다 해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이 책이 재밌었던 이유가 미래학 책이라고 하면은 좀 추상적인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추상적이지 않고 정말 중요한 핵심을 콕콕 찌른 책이라 제가 유익하게 읽었어요. 이 책 제목이 2030년이잖아요. 2030년이라고 하면 9년밖에 안 남았는데 9년 후인 2030년에 세상은 더 심오하고 거대한 질적 전환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9년 후 2030년에 세상을 주도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라 실버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상히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경제력이에요. 실버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보다 경제력이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9년 후에는 실버 세대의 노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실버 세대가 엄청난 활약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과학기술이 우리의 소비나 화폐에 대한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이 책이 아마존 미래예측 분야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1위를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접해온 미래학하고는 살짝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이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책은 뻔하지 않는 미래학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9년 후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완전히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도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측해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책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학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새로운 부와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지 우리가 내다보지 못한다면 누구나 한순간에 도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 중에 지속될 것은 무엇이고 사라질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2030년에는 수십억 개의 컴퓨터와 감지장치, 로봇이 우리를 둘러싸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협력적인 소비와 자산 공유는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고요. 새로운 사회 계층을 탄생시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미래를 앞당길 거라고 했어요. 불안 속에서 사람들은 더더욱 출산을 미루게 되고 기업과 공장은 자동화, 지능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격리 생활은 디지털 환경과 첨단 기술에 발빠르게 적응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소득이나 교육,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2030년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일찍 미래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비관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내니까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읽어내는 안목을 갖춰서 기회와 부를 선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두 번째는요. 미술 경험치를 쌓는 중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술 전문 작가인 김수정 작가의 세 번째 저서인데요. 책이 너무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서 한 번에 쏙 읽히더라고요. 이 책은 미술을 일상에서 더 쉽게, 가깝게, 스마트하게 즐기는 미술 루틴 프로젝트 만들기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삭막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미술 경험치를 쌓아서 미술의 감동과 온기를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미술 초심자라면 여러분들께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의 장점이 굉장히 쉽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거든요. 그리고 미술 감상을 쉽게 도와주는 QR코드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다가 QR코드를 스캔해서 바로 그림을 감상하실 수도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이에요. 이 책에서 저자는 미술도 습관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가볍게 미술 루틴 만들기에 대한 방법을 컴퓨터와 스마트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노하우가 가득한 책입니다. 미술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림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갖고 놀 수 있는지, 고화질 이미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이 책에 아주 쉽고 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미술을 친근하고 쉽게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마지막은요. 유혹하는 도서관 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저자는 도서관이 활자와 영혼이 만나는 매혹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들로 이 책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문자가 발명되면서 지식을 기록할 수 있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잖아요. 책의 역사는 곧 문명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역사 속의 애서가의 존재와 애서가들이 꿈꾸며 그려온 도서관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술이 부족했던 시기에 손수 책을 베껴서 만들었던 필경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인쇄술을 발명한 발명가 이야기, 책에 미친 수집가들, 도서관을 만든 가장 뛰어난 건축가 이야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책을 훔쳐낸 사기꾼의 이야기 등 책과 관련된 온갖 사람들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책의 형태에 따라서도 도서관이 변화했다고 하는데요. 고대의 네모난 접토판들은 선반이나 쟁반에 똑바로 넣어서 관리했고요.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는 함이나 보관 상자처럼 생긴 통에 담아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루마리 책은 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책인지 알아보려면 매번 펼쳐봤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고를 덜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두루마리에 라벨을 붙여 넣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책이 정말 귀했잖아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 도서관에서는 소장책이 100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온갖 기이한 애서가들이 모두 등장을 하는데요.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책은 단순한 기록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책을 단순하게 읽는데 그치지 않고 책을 연인처럼 사랑하고 책에 집착하고 책을 손에 놓고자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안타까운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책을 너무 사랑하지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책을 이렇게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다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활자와 영혼이 만나는 매혹적인 공간, 도서관에서 찾아온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유혹하는 도서관 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제가 너무 감사히 잘 읽고 있어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